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 공정에서 일반 윤곽 가공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외곽 테두리를 가공을 할 때, 자, 그리고 모의 가공을 다시 보면, 자, 소재티가 가공되는 부분이 18mm가 되고요.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18mm 이렇게 쭉 작업을 합니다. 절삭량이 많은 부분부터 1차 가공을 하고요. 1차 가공해서 절삭량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을 전체 한 번에 쭉 돌면서 가공을 하는데 이것도 절삭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씩 양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전체 이 부분을 양을 좀 제가 해서 줄여볼게요. 단면적을 아까 구하니까 45 정도 됐는데 이건 한 번에 날려도 큰 무리는 없어요. 단 절삭 조건, 회전수 이송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송을 좀 천천히 갔어요. 근데 요거를 절삭량을 반으로 또 줄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폭은 작아요. 2.5mm예요.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면 그래서 위아래로 깊이로 줄일 겁니다. 반으로. 자, 그러면 가공 조건 2번 공정의 조건에 들어간 다음에 자, 깊이 가공이 18mm는 한 번에 가는데 난 두 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9mm 주면 되는데요. 참고로 0.5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항상 최대 가공 간격을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서 가공이 돼요. 깊이 가공을 합니다. 두 번에서.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을 하고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것도 한 번의 가공 아니고요. 못따기 부분도 1차, 2차 약 9mm 1차, 2차 가공하고요. 못따기 부분도 1차, 2차 가공합니다. 전체 외곽 도는 것도 약 9mm 부분을 1차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절삭량을 또 줄였어요. 절삭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절삭 조건을 해서 자, 그냥 절삭 조건을 놔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곽 가공할 때 1분이 걸린다. 그러면 절삭 깊이를 해서 두 번에서 나눠서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2분이 시간이 늘어나요. 자, 절삭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서 작업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요. 2배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까 절삭량이 작으니까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절삭 조건을 좀 더 빠르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 조건에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공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송을 1000으로 줬는데요. RPM과 이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축 회전수는 4000rpm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송은 1600으로 더 올렸습니다. 피드 값을요. 이거를 안 바꾸면 깊이 가공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조건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면요. 그래서 외곽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 25mm에 해서 깊이 4 3번이 깊이가 요게 잠깐 여기서는 이 부분을 먼저 하네요. 깊이 4가 수직이라고 적었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잘못했네요. 자, 수직 구간을 한다는 얘기는 이 구간을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4번 여기에 열린 포켓을 하고요. 5번이 사각 포켓 작업하고 6번이 여기 수평홈이니까 요게네요. 요게
깊이가 좀 잘못됐는데요. 깊이가 4mm가 맞나 보네요. 네, 4mm 맞다. 네. 아까 3으로 했는데 4였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요 사이를 깊이 4mm로 가공하는 거.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평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요, 그래서 삼성 기계를 사용할 거예요. 삼성 거. 그러면 삼성 기계는요, 머시닝 센터가 에서 중고속 가공기예요. 자, 머시닝 센터는요, 주로 이제 2D 작업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머시닝 센터는 지금 RPM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8000rpm까지 나오는 게 요즘 나오는 기계들, 장비들이 2D 가공료는 그래서 최대 RPM이 8000rpm입니다. 근데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RPM이 6000rpm까지 돼 있는 머시닝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래서 머시닝 센터에서 RPM에서 사양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D 작업이 가능한 머시닝 센터는요, 그래서 주로 이제 RPM이 12000rpm에서 아이고야. 그래서 15000rpm 나오는 기계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머시닝 센터에서 고속 가공기가 있는데요. 자, 고속 가공기는 RPM에서 최소 2만 RP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계를 고속 가공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실습하는 머시닝 센터는요, 그래서 중고속 가공기예요. 그래서 3D 작업이 가능한 그래서 머시닝 센터를 이용할 거고요. 삼성 기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게 그래서 중고속 가공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할 때 장비에 따라서 자, 지금 현재 작업할 부분은 여기 이쪽용입니다. 자, 이거를 구가공 방법, 예전부터 있었던 가공 방법과 그 다음에 2D 고속 가공이 있어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걸 쓰는 게 낫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2D 고속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장비 사양의 특성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고속 가공을 먼저 안 할 거고요. 기초 작업하는 예전에 지금 마스터케미 버전이 X 버전의 교육용 2019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X 버전 시리즈 요거 나오기 전에부터 마스터캠 버전 옛날 버전 9.1부터 있었던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서 있었던 그 가공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때 작업하는 작업 스타일이랑 2D 고속용으로 작업하는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다른데요. 일단은 기초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먼저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도형을 조금 편집을 할게요. 자, 요 사이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도형과 도형 요 사이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이제 중복되는 요소를 제가 Z축으로 내려놓은 요소들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보고요. 자, 가공 부분이 요거 라인 2개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형 요소 사이를 여기서 연결을 하는데
이 끝점에서부터 살짝 1mm 확장을 해 놓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1mm를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에 가서 이 선의 길이를 뒤쪽 부분을 1mm 늘린다고 했습니다.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을 이용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1mm 늘리는데 타입은 트림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연장 길이에다가 1로 주시면 돼요. 1mm 늘리는데 제가 10을 한번 줘볼게요. 먼저 10mm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될 도형 마우스로 직선을 클릭하면 10mm가 늘어나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10mm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장 값에다 주면 돼요. 근데 얘를 제가 1mm 늘린다고 했는데 10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줄일 거예요. 반대로. 그럴 때는 값을 마이너스를 주면 돼요. 그래서 연장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9를 주면요 해서 줄어듭니다. 끝부분을 클릭하면 가까운 끝점에서 9mm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서 9mm가 줄어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플러스 값을 주면요 늘어나고 연장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주면 그 주어진 값만큼 줄어들게끔 하는 명령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도형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볼게요. 자, 측정 메뉴. 자, 홈에 가서 리본 메뉴에 홈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해서 측정 방법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거리 측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선 또는 끝점과 끝점을 선택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니까 25mm. 선과 선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25mm. 이 두 선은 수평선이기 때문에 선과 선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사이를 부드러운 원호로, 탄젠트한 원호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호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와이어 프레임에 가서 자, 여기서 원호 생성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호 생성하는 명령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3.5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3.5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방법에서 보면 접함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세 점을 클릭하면 돼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 자, 이때 클릭할 때요. 세 점을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가야 됩니다. 순서가 양쪽에 해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컨트롤 Z 하고요. 와이어 프레임 색상이 기본값이 파란색이었는데요. 홈에 들어가서 와이어 프레임 색상을 해서 밝은 계열로 바꿔볼게요. 마젠타 색상을 선택을 하고, 자, 다시 와이어 프레임에서 3.5에 요번에는 점 말고요. 접함. 자, 접함은 그래서 선과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요소를 선택을 하면 이 세 선의 탄젠트한 요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호가요. 접함으로 할 때 요거는 점은 위치 지정을 하는 거고요. 실행 취소 컨트롤 Z. 자, 여기서 3.5, 3.5에는 방법에 점과 접함이 있어요. 요소는 위치 점 3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접하는 도형 세 요소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번에는 아래쪽에 보면 에서 저번호가 있습니다. 자, 저번호에 들어가면 접할 요소 하나다, 접하는 요소가 두 개다. 그 다음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접하는 요소가 두 군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서 사이 거리는 25mm가 되고요. 죄송해요. 사이 거리가 25니까 지름으로 해서 25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접하는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평행하고 돼 있는 거는 만들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수직한 두 선을 선택을 하면 이 두 도형에 접하면서 반지름 12.5짜리, 지름 25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요. 자, 방법에 보면 자, 3.5 저번호 있고요. 저번호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요소를 봤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서 끝단점 있는 데에서 마우스로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자, 끝점이 있고요. 두 점을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지름 또는 지름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끝점을 이용을 해 볼게요. 자, 반지름이 12.5가 되고요. 사이 거리는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는 얼마냐면 25mm였어요. 아까 측정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방법에 수동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로 요게 끝점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경우의 수 두 개 나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두 점을 지나고 해서 반지름 12.5 또는 지름 25인 두 개의 요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호를 선택을 하래요. 남길 거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하고요. 자, 여기서 끝점에 들어가서 자, 요번에는 지름에 25를 입력을 한 다음에 수동 말고요. 접함을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접함을 이용을 하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점을 선택을 하래요. 자,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 직선에 접할 건지 또는 이 직선에 접할 건지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를 선택하면 안쪽으로,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바깥쪽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접할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도 미리 보기 나와도 경우의 수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남길 것 클릭. 그러면 첫 번째 수동을 이용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컨트롤 Z. 자, 요번에는 끝단점. 끝단점은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두 개 또는 세 개의 끝점을 가진 원을 생성을 한다고 했어요. 두 개 점. 자, 끝단점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점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점.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클릭을 할게요. 두 개의 점입니다. 자, 그리고 끝단점을 해서 생성될 도형 자체가 원호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3.5 저번호 끝단점에서 중심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성될 요소는 원호, 원 또는 호가 만들어져요. 자, 컨트롤 Z.
자, 끝단점에 들어가서 이 점에 접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점의 접원. 자, 지름에 2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자, 요게는 이제 접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점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도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도형. 클릭한 부분에서 탄젠트하게 접하는 도형이 그려집니다. 요거는요. 끝점 위치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접하는 도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컨트롤 Z. 참고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래서 끝점인데요. 제가 조금 요거를 이렇게 사용 방법을 잠깐 본 거고, 전체적으로 보려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이유는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편집 작업하다 보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살짝 살펴만 봤습니다.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끝점이에요. 지름에 수동으로 할게요. 지름에 25. 그 다음에 이렇게 끝점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 점. 자, 이걸 먼저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탄젠트하게 안 만들어졌어요. 남길 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넓어지는 건 상관없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엔드밀로 이렇게 작업할 때 탄젠트하게 만났을 때 요게 코너에서 미절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마스터캠에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업을 하도 결과는 다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탄젠트하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 바깥쪽으로 커지는 건 상관없는데 주의할 점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25에서 수정해 놓고 세 번째 점을 잡을 때 이렇게 좁게 만들어지는 거는 요거는 딜리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탄젠트하고 작게 연결하면 엔드밀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서부터 동그란 18 엔드밀이 지나가다 보면 이 코너가 발생돼서 끝부분이 다 끝까지 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컨트롤 Z. 해서 끝점에 들어가서 지름에 25. 첫 번째 점은 여기 끝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해놔도요. 남길 것을 얘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R값을 지름에다가 다시 25로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25로. 세 번째 점 잡고요. 바로 25 마지막에 수정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가공은 엔드밀이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돌면서 요게 사이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윤곽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이니까 2번 공정을 그대로 활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번 공정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또는 단축키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도형은 3번 공정에서 도형을 바꿀게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존의 도형을 없애고 새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체인 관리자 창에서 전체 다시 체인하면 기존에 있는 체인이 없어지고 새롭게 이 라인을 잡고 쭉 돌면서 한 번에 이렇게 잡히게끔 만들었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들어가서 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척벽의 여유 0.2, 바닥면도 얘는 여유를 줄 거예요. 0.2.
깊이 가공은 사용 않겠습니다. 요게 4mm만 깎을 거예요. 요 사이를. 진입복귀는요. 진입복귀는 해서 직선에 100%만 하고요. 복귀도 100%.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가 얼마냐면 4mm였습니다.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경로 확인을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해 볼게요. 참고로 여기에 폭이 25mm인데 공구는 10파 엔드밀로 이 윤곽을 따라서 쭉 돌고 지나가면 이 사이가 미절삭이 발생이 돼요.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눌러서 진입 접근하고요. 외곽 쭉 돌며 가면 요게 10mm니까 이 사이가 얼마요? 5mm 미절삭이 생겼어요. 이렇게 돌아서 나와도 미절삭.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여기서는 그래서 측면 가공을 사용을 하면 돼요. 측면 가공. 그래서 툴패스를 옆으로 옵셋을 하는 겁니다. 공구 직경보다는 10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 5mm만 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측면 가공, 그리고 재생성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아이고. 잠시만요. 측면 가공이. 제가 횟수를 안 줬네요. 측면 가공 간격을 5로 줬는데요. 횟수를 안 줘서 2번 작업해야 되는데 1로 해놨네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했는가 보네요. 횟수 2번.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하고 요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에 S. 전체 라인에 5mm 옵셋을 하고 1차로 한번 가운데부터 가공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작업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경로 확인을 대감키 하고요. 다시 하는데 스텝에 S로 누를게요. 쭉 돌고 나오면서 그 다음 S 누르면 얘가 점프해요. Z10에서. 그 다음 다시 내려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 때는 굳이 점프 없이 바깥에서는 직선으로 바로 가도 돼요. 자, 그럴 때는 조건에 들어가서 점프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공구 유지, 측면 가공에 점프 없이 바로 작업하는 게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재생성 할게요.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 스텝에 S 계속 누르겠습니다. 외곽 돌고 나서 빠져나오고 그러면 S 누르면 바로 옆으로 가요. 점프 없이. 근데 옆으로 가도 그래서 사이거리가 짧고요. 외곽에서 소재 바깥에서 가기 때문에 소재 안 빠져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하고요. 자, 플레이 버튼 페이스 커팅 작업하고요. 엔드밀로 외곽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라핑 엔드밀 가지고 사이 홈 가공하는 거. 전체 돌고 2번 공정입니다. 그리고 3번 공정의 외곽 이렇게 날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세이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